얘기예요. 여기 연애 문화 같은 거를 이제 알아가 보고 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찾아봤는데 한국보다 확실히 스킨십이 빠르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나만 어색해하고 있지. 그리고 나도 처음에만 약간 이질감이 있지. 느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상대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느끼고 있으면 나도 되게 비춰주는 스타일이라서 상대를 따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어색해하고 삐그덕거리고 저는 제가 딱히 연애 경험이 막 엄청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내가 그런 줄 알았어.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여기 와서 느낀 게 와, 나는 진짜 엄청 그 상대에 따라 엄청 달라지는구나. 달라진다기보다도 진짜 비추는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엄청 쉽게 상대방의 동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스킨십 진도가 빠른 것도 나한테는 되게 어색할 줄 알았고 내가 못 받아들일 줄 알았고 처음에는 나도 나의 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근데 그 상대방이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들여지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막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본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제가 애들 돌보는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문화가 저는 되게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뭐 여기도 남중 남고 뭐 여중 여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제 자라나는 시기에 특히 사춘기 때 되면 더 분리를 해놓잖아요, 남녀. 그리고 약간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철저하게 나뉘어지고 이제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서로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거보다는. 근데 약간 저는 여기서 유치원부터 한 중학생까지 대부분이 초등학생인데 약간 그런 정도의 애들을 돌봐봤는데 얘네는 그리고 특히 여자애들도 치마 입고 있는데 그냥 쩍벌하고 팬티 다 보이고 아무리 어린애들이어도 우리나라는 약간 그러면은 막 속옷을 입히거나 막 약간 큰일 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막 다리 쩍바르면 안 되고 모으고 있어야 되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애들이 치마 입은 채로 그냥 팬티만 입고 있는데 철봉에 그 거꾸로 매달린 거 아시죠? 그 다리 올리고 그거 여자애들이 해요. 남자애들도 스키니 문화 자체가 어색하지 않게 자라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중고등학생을 지금 많이 볼 수 있는 실정은 아니라서 거긴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보다 굉장히 그때부터 서로의 접촉 자체가 자연스러운 자체가 저는 뭔가 영향이 크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그렇게 여자를 엄청 많이 만나본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일찍부터 그냥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거야. 제가 한국의 선수 스타일을 모르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한국에서 엄청 어렸을 때부터 인기남이고 해서 여자분들하고 엄청 자연스럽게 많은 만남을 끊임없이 해왔던 그분들 정도가 여기에서는 보통이지 않을까? 하지만 또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성을 막 엄청 배제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자연스러움과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그게 몸에 배는 거죠. 저는 제가 잘 느끼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게 훨씬 편한 거야. 지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그런 거 들어봤단 말이에요. 막 워홀간 여자들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적인 필터링에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겠어. 근데 막상 와서 여기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면 이게 막 문란하다라는 시선보다는 사실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나? 라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원래 한국에는 그게 없지만 서구권 국가들은 보통 누드비치가 있어요.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어.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이제 나는 사실 그러니까 누드비치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전부터 가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막 그런 걸 뭐 보고 싶어 막 이거보다도 뭐 그 의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실 진짜 사람은 태초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내가 밖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어떻게 느껴질까? 그게 원래 태초의 우리인데 더 나 자신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거나 맨발 걷기 어싱이나 그냥 좀 더 자연적인 그런 걸 경험하는 그런? 그래서 뭔가 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적인 인식으로 뭐 야한 거, 문란한 거 뭐 이렇게 구분짓는 걸로 가는데 그거보다 우리는 인간이지만 동물에 속해 있고 다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성도 우리가 그런 제한적인 편견을 심어놨을 뿐이지 엄청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거를 가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정말 탄생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 여기 있는데 섹스를 하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는데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고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나도 여기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썸 가정에서 되게 여러 명을 만나도 된다 그래서 뭐 내 에너지가 되는 날 한 번씩 즐겨볼까?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거보다 얘네가 스킨십을 하는 방식이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나로 하여금 더 에너지를 편안하게 하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서 그런 거에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막 처음에는 나는 맨날 키스할 때 되게 어색한 것 같아. 약간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서양 애들의 입장에서 나는 약간 고등학생 수준이 아닐까라는 막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성적인 거는 더 옛날부터 일찍 시작하는데 나는 한국에서도 막 연애를 엄청 많이 했던 스타일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얘네가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있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가지는 거야. 그래서 막 뭔가 나는 한국에서는 막 너 키스 잘한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뭔가 하고 나서 할 때도 어색하고 그냥 맨날 잘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칭찬밖에 안 들었어. 근데 나도 그 친구들이 자연스러우니까 나도 그 에너지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에너지에 민감하시는 분들은 한국이 애잔한 게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나도 그래. 나도 완전 그렇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온전히 어떤 스킨십이나 성을 즐기는 분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여기에 와서 내가 상대적으로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원래 또 많이 해보면 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랑 다르더라고. 진짜 순수하게 본인의 본능적인 그거를 깨우면 경험이 많지 않아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여러 가지로 나는 지금 그러니까 야한 얘기를 하지만 야한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뭔가 그런 그게 가장 에너지를 표현하기 편한 부분이 있고 더 와닿는 게 있으니까 왜냐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도 되게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확실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민감하신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그런 장애가 있으면 좋지 않거든요. 내가 봤을 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 본인이 엄청 단단해서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되게 에너지에 민감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남녀가 만날 때 나도 그런 줄 몰랐어.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여기에서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그랬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거에서도 원래 우린 하나였는데 어둠이나 부정을 만든 이유도 선과 밝음을 알기 위해서 상대적인 걸 만들어 놨듯이 내가 한국에만 있을 때는 그거 하나밖에 모르니까 아무리 내가 오픈마인드라고 해도 배운 게 하나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 상대적인 거를.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다른 거를 느껴보니까 그때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진짜 그런 게 너무 애잔한 것 같아. 한국에서는 모든 면에서 그렇지만 판단과
등급이 매겨지고 이런 게 심하지만 뭐 일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효율적으로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특히 남녀가 만나는 거는 진짜 다르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뭐 가볍게 만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나는 가볍게 만나는 자체는 좀 맞지 않아서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비교적 진지한 사람들만 봐서 그런 거긴 해요. 아예 가벼운 분들은 정말 잘 즐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그것도 에너지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결정사만 등급을 매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 그냥 남녀가 만났을 때 나도 나를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나도 막상 남자를 만나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나도 항상 뭐 나도 그런 인간이네. 똑같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사람들도 판단은 하는데 그 판단이 뭐냐면 남녀가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랑 맞을 사람인가? 그것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약간 국영수 점수 매기듯이 이제 뭐 남자를 만나러 갔어, 여자를 만나러 갔으면 막 외모 몇 등급. 그러니까 이게 꼭 점수화되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여자가 예뻤어. 직업은 뭐고, 연봉은 뭐고, 4년제 나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있긴 하지만 이런 파트들을 다 하나하나 조율을 하고 이게 나와 뭐 급이 맞는 사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효율적인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되게 영혼이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상대방이 나를 진짜 그런 판단 없이 보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바타에서 I see you라고 했나? 그런 식으로 진짜 내가 너를 본다. 약간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들도 진짜 네가 나랑 맞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그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당연히 맞는 거지. 근데 그 상대가 그런 에너지를 갖고 나를 보니까 나도 아무 판단보다는 이 사람의 그냥 영혼을 본달까? 그게 너무 또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되게 그게 재밌었어요. 뭔가 내가 또 그 판단하는 사람 앞에서는 나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 앞에선 똑같이 있는 그대로 봐주게 되는구나. 좀 그걸 느끼니까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던 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문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내가 자라온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크구나. 굉장히 그 장이 세구나라는 것도 느껴지면서 좀 되게 애잔하고 안타까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나도 이 말을 했지만 돌아가면 거기선 또 똑같이 할 거야. 그 에너지에 반응하니까. 그리고 거기 문화와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제가 있는 데가 피파 열린단 말이에요. 다운타운에 사람 진짜 많아요. 근데도 기가 안 빨려.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그 차이가 뭘까라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여행으로만 가도 사람 많은데 가도 약간 뭔가 여유 있는 나라들은 기가 안 빨려. 근데 그 차이가 뭔지는 나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기가 센 것도 있는데 생각이 졸라 많아서 그만큼 열심히 사는 것도 맞긴 하지만 그게 에너지가 민감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불편할 거예요. 야한 얘기라고는 했지만 사실 저는 이게 에너지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 여기가 이런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남녀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틀 없이 자란 것과 여유가 있어서 더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집 사고 원래 고양이를 키워요. 고양이가 더 좋아, 동물은. 근데 비유를 하자면 조금 그거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고양이에 가깝고 여기 사람들은 좀 강아지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는 되게 영리해요. 생각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 근데 강아지는 좀 제가 보기엔 안 그런 애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멍청해요. 근데 그 멍청한 행복함이랄까? 강아지 뭔가 멍청한데 맨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이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뭔가 여기가 그래. 그러니까 약간 좀 내빼고 사는데,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지 하는데 성공보다는 행복이 우선이고 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한국 사람보다는 멍청할 수 있어요.
근데 난 그게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적당히 멍청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 불행한 게 그거라고도 좀 봤어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너무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되게 불안 시나리오가 많은 거야. 내가 보기엔 그랬어. 왜냐면 제가 그 애들 돌봄하는 데가 또 좀 부유한 데예요. 그 교복 입어. 여기는 교복 입으면 부유한 거잖아. 근데 그럼 애들 DNA가 나쁠 리는 없잖아? 근데 제가 종이접기 가르치는데 이걸 못한다고? 그냥 그것도 내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영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따라서 적는 건데 그 막 모서리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못하고 속으로 놀랬는데 놀라지 않은 척하는 약간 그런 정도였는데 얘네가 근데도 당당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 게 좋았어. 부모들이 그렇게 키우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이것도 못하니? 혹은 이걸 끝까지 완벽하게 끝내도록 가르친다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는 완벽해지고 성과는 내지만 행복하지가 않은데 여기는 좀 조금 멍청하고 행복해도 괜찮아. 근데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인간이 행복해야지 뭐 이렇게 뭐를 완성하고 성취를 내려고 태어난 건가? 뭐가 더 자연스러운 걸까? 사실 정말 정말 항상 많은 생각이 드는데 매 순간에 그거를 매번 넘기지 못하고 다 까먹을 뿐인 게 좀 아쉬울 뿐이죠. 야한 걸로 시작했지만 야한 걸로 받아들여지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